예,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예, 오늘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의외죠. 자,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그랬죠.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시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금 시장은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미국 쪽하고 중국 쪽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쪽의 수출 20%, 중국의 25%, 거의 그 정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외 의존도형,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큰 집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도 보셨지만 기관들의 움직임, 미국이나 이런 쪽은 80%가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1대9가 돼 있죠. 기관들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거는 기관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관화 장세, 기관화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기관화 장세 때문에 기관들은 이렇게 변동성을 싫어하고 빠질 때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2달 가까이 팔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비중 조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는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투자를 과학적으로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비중이 높다, 어느 게 비중이 낮다 이러면은 정치인들한테 얻어맞기 때문에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합니다. 과거처럼. 두 번째는 자율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또 잘못됐으면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을 억지로 줄여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주식을 파는 기관은 연기금 뺏기 없어요. 연기금 뺏기. 연기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같이 힘을 써야 될 때도 지금 2,8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투자 심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기관들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지키는 거는 동학개미군들이고 동학개미군들은 어제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 매매에 나온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닥에서 팔렸다 이거죠. 근데 오늘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학개미군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테마주보다는 실적주, 그 다음에 작년에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다가는 내가 거지가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지금 신중해졌습니다. 동학개미군들이 엄청나게 신중해졌어요. 이 신중해졌습니다. 작년에는 돈 벌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주식이나 20% 올라가는 거, 30% 올라가는 것도 따상도 막 때리고 별로 종목을 무식하게 살 정도로 심지어 무식하게 살 정도로 갖고 테마주를 막 따라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학개미군들이 신중해졌다. 책도 보고 EPS가 뭔지 기관의 움직임이 뭔지 산업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쏠림 현상이 우르르 이렇게 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게 차분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물론 미국 시장의 금리가 1.6에서 1.5%대로 떨어졌고 안정화됐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채권 발행했는데 이거 발행할 때 누가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2.69배로 살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됐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니까 뭐가 올랐어요? 성장주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4%가 올랐어요. 4%가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가 났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수급의 꼬임 현상이죠. 연기금, 기관들, 그 다음에 CFD 계좌. CFD 계좌입니다. 이게 외국인으로 잡혀 있고 CFD 계좌를 4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3월 29일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이 빠졌어요. CFD 계좌가 장이 빠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매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9시 30분에 반대 매매 나왔고 11시에 반대 매매 나왔고 그런 거죠. 2시쯤에 나왔고 이게 끝나니까 올라왔습니다. 요새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고 있는 시장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 산업적으로도 분석해 보면은 먹을 것 같은데 먹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중국 시장이 또 오늘은 상해 종합시 주지가 빠지니까 우리 시장이 또 중국 때문에 또 내려왔습니다. 중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관련해서 설명드리지만 중국 증시가 급등락하는 원인은 뭐냐 이거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에 대한 상승이 부담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유동성 회수 우려 요게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심천 시장이라든지 홍콩 시장 이런 쪽은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중국 시장은 올라가서 빠지는 거지만 우리 시장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올해. 그런데 중국 시장은 지금 정부의 유동성 우려, 미중 무역 전쟁, 양해 이런 걸로 인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반스권을 잡아당긴 것이 중국 시장이었다. 중국 시장. 중국 쪽에서 환수를 한다든지 또 보험 쪽에 펀드가 환매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악성 누모에 의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도 하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국은 지금 금리가 안정화됐어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도 지금 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채권도 지금 팔렸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내일 선물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포지션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60일째 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내내 파니까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 보시면은 원 달러가 오늘도 지금 꽤 움직였죠. 예, 움직였는데 환율이 오늘 보시면은 원래 미국 시장의 MDF에서 거래됐을 때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40원대, 예, 1140원대까지 간 거예요. 원래는 뭐 1080원 정도 됐던 것이 1140원까지 가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원달러에 의해서 지금 안 좋은 국면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 나오지만 미국 금리의 상승과 위안화 약세, 달러, 원 하향은 예, 이게 좀 안정되는 게 언제쯤 될 것이냐? 예, 5월 또는 하반기 정도에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수출 위안화 속도 조절과 원달러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원달러의 움직임, 지금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이 되고 매도 포지션이 되면서 내일 만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매물을 쏟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예, 아침 나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매수했던 걸 매도했습니다. 이 포지션은 앞으로 내일 정도 되면은 거의 노로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은 오늘 거의 반영됐다. 예, 80%, 90% 정도 반영됐다. 그럼 내일 선물 옵션 날 너무 쫄을 필요는 없다. 왜?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일은 금융투자 물량과 우체국 물량 이걸 어떻게 소화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연기금의 움직임이 계속 시장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내일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포지션의 재편화, 수급의 재편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 시장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에서 해방됩니다. 예, 해방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죠. 예, 금리가 상승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금리 상승 수혜주에 한 발을 담그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코로나19가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거기에 따라서 이쪽 산업, 그래서 지금은 바벨 전략, 예,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여기 바벨 전략 또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BDI 지수, 예, 해운 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얘기하면서 그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늘 6%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예, 어떻게 보면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수요가 꽤 증가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됐을 때 특히 뭐 백신 여권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백신 시대에 맞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라든지 내지는 항공주라든지 내지는 컨택트 관련 주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시면 보복적 소비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고 명품 상해에 200m씩 줄을 서게 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쪽에는 지금 경기 회복과 코로나 이후 백신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원스텝 전략과 투스텝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혁신 수용 곡선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이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투자하는 이노베이션 어댑션 커브라고 그러죠. 혁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꽤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주가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이 텔레폰입니다. 텔레폰. 전화기가 있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주가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일렉트릭시티 또는 뭐 여기 인터넷도 있죠. 컴퓨터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애플이 만들어 가지고 얘기했죠. 매킨토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죠. 이렇게 혁신 곡선들이 나와 있고요. 컬러 TV가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었는가. 또 한 가지는 여기 핸드폰은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가느냐. 인터넷도 어떤 시장과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면은 좋을 것 같지만 시장은 여기는 슬로우 천천히 받아들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일 때 이 어린애가 젖먹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어느 정도 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이 낳으면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도 마찬가지죠. 산업도 처음에 태동할 때 태동기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태동기업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업들도 많고 모두 많았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에는 네이버와 다음밖에 안 살았다. 카카오 2개밖에 안 살듯이 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초동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로 모든 사람들은 확인하고 살라고 그래요. 여기나 여기 국면이죠. 여기는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 쇠퇴기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때 기업의 이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면에서 사서 성장하고 있는 확장 국면을 거치는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에 있는 종목을 배팅해야지만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제일 많이 사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기업을 아는 사람이 사죠. 뭐냐면 회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삽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고 BPS는 얼마나 하고 또 영업 최대 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완숙된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작년에 이렇게 올라오는 장에서도 내가 손실을 보셨다. 내가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고 지금 또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또는 여기에서 무방을 듣는 분들 중에 작년에 종합지수가 저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못 냈다라는 분들은 일단 작년에 투자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방법을 바꾸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IMF 때 주식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2억을 날리시고 한강다리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청이 들렸습니다. 복중에 있는 둘째 아기가 자꾸 아버지 내 얼굴 보고 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만 보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으로 오셨는데 집에 왔더니 사모님이 3천만 원을 친정에서 빌려왔습니다. 청풍에서 빌려오셨어요. 그 빌려오셔가지고 충북 청풍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풍에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날 바로 3천만 원을 투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왜 그 큰 돈을 IMF 때 그 큰 돈을 내가 왜 까먹었는가? 이걸 다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업의 내용도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를 따라갔다. 세 번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투자했구나. 그리고 너무 급하게 투자했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내가 이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은 2천억이 훨씬 넘는 돈을 벌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작은 돈 가지고 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가지고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이 넘는 2,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깡통당했을 때에 그 투자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익을 못 챙기고 못 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셔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투자 방법과 똑같은 전문가 아래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창하는 산업 라이프 사이클의 초창기에 있는 이 따끈따끈한 종목을 사서 인생 주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 주식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종목들 쭉 보십시오. 성공투자 오시기 보시고요. 작년에 결산으로 586% 벌으셨습니다. 직장인이세요, 이분. 방송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586주 벌었어요. 이분이 돈 벌었던 이유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바쁘시기 때문에 종목을 단타를 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돈 벌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한테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CFT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CFT 계좌. 이거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뻔하게 보이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뻔하게 나오는 그림이 보여요. 나아가 돈 벌을 수 있는 기회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회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CFD 계좌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실력도 있고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세청이 4월 1일부터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스타일이고 많이 버는 그동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물량들이 쏟아질 때 우리 개미한테는 이 큰 손들이 쏟아낼 때 우리 개미한테는 오히려 부자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더더욱 막 생기고 있다. 이 기회는 올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